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9대 왕인 성종 재위 시절 조선 사회를 뒤흔들 정도로 충격적이었던 한 스캔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성리학 국가인 유교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 그 당시 사람들도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조선 왕족 실록에조차 실려 있으며 각종 소설 등 2차 창작물로 남겨져 지금까지도 대중매체에서 자주 다뤄지는 일명 어우동 사건입니다. 여기 어우동이라는 이름의 유부녀가 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정확하게는 알 순 없지만 그녀의 남편은 효령대군의 손자 이동입니다. 효령대군이 태종 이방원의 둘째 아들이자 세종대왕의 친형이니 어우동의 남편 이동은 왕실 종친인 거죠. 왕실 종친이 결혼한 아내이니 어우동의 가문도 나름의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어우동의 친아버지인 박윤창이 정이품 벼슬까지 역임했다고 하니 어디 가서 꿀리는 집안은 아니었죠. 그런데 효령대군의 손자 이동과 어우동의 금슬이 썩 좋진 않았던 듯합니다. 나중에 어우동의 향방을 보면 어우동의 미모가 여신급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다른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슬하에 딸밖에 없고 아들을 낳지 못해서 시댁의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죠. 그 이유야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동은 어우동과 이혼을 하고 싶어 아내 어우동이 은그릇을 만드는 은장이와 사랑에 빠져 마치 자기 시녀처럼 데리고 다니며 바람을 핀다고 소문을 내 어우동은 친정으로 쫓겨납니다. 물론 이후로 남편 이동이 어우동을 찾는 일은 없었죠. 이동은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았는데 이동이 소문낸 어우동의 바람이 헛소문이었다고 밝혀지고 되려 이동이 기생들과 지나칠 정도로 어울린다는 사실에 당시 국왕이었던 성종이 직접 이혼을 무효화하고 오히려 이동을 기생에 빠져 아내를 버렸다는 죄를 물어 삭탈 관직시킨 뒤 어우동과의 재혼 명령을 판결했습니다. 이런 짜잘한 사건에 무슨 왕이 관여하느냐 싶을 수도 있지만 이동은 엄연히 왕실 종친이기에 국왕이 종친의 가족사나 개인사에 관여하는 일이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동은 왕명마저 무시한 채 어우동과 다시 뭉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우동의 친정 쪽에서도 아버지 박윤창은 버림받은 딸을 거두고 싶지 않다며 친정에서조차 쫓아내고 어우동은 초라한 집을 한 채 장만해 딸과 시종만 데리고 살게 되었답니다. 모시는 주인의 처지가 딱했는지 시녀는 어우동에게 잘생겼다고 소문난 사헌부 관리 오종년을 어우동에게 소개해주었고 이 둘은 연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종년과의 연애도 오래 가지 못하고 오종년과의 결별 후 어우동의 본격적인 남색이 시작됩니다. 왕실 종친, 양반, 궁궐 왕실 경호원, 서리 등의 중인, 평범한 양인, 농민, 심지어 종이나 노비까지 신분을 막론하고 그녀의 남성 편력은 어마무시했습니다. 정말 그 시대의 계급이나 신분 따지지 않고 평등하게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정을 통했죠. 남자를 더 유혹적으로 꼬시기 위해 어우동은 기방을 다니며 기생교육을 받았습니다. 비록 기생은 아니었지만 기생들이 받는 교육을 통해 대화하는 법, 춤, 노래, 악기 연주 등을 두루 섭렵했고 갈수록 어우동의 인기는 치솟았습니다. 홍찬이라는 과거 급제자는 과거 급제 행렬을 하다가 어우동을 본 뒤 눈이 돌아가 버렸다고 하고 방산수 이난이라는 또 다른 왕실 종친은 어우동이라고 몸에 문신까지 박았다고 하며 어우동 이웃집에 살던 한 남성은 어우동을 자기 조상님 모시는 사당까지 데려갔고 어우동을 보러 담을 넘거나 변장을 하고 어우동 방을 찾는 등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한양 바닥을 발칵 뒤집어 놓았을 정도면 소문이 무성해지겠죠. 국왕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한 관리가 집요하게 어우동 스캔들을 캐 나가다가 어우동이 건드린 남자가 워낙 많다 보니 이를 조정에 공론화하면서 문제시했습니다. 다만 성종을 포함한 왕실 종친회에선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 신분 높은 사람들이, 그것도 유부남들이 딱 한 명의 여자에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 소문이 나면 왕실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비서실장이 반드시 어우동에 대한 처벌을 가하지 않으면 한양의 풍기가 타락해진다며 계속 비판했고 결국 1480년 사관원 사헌부에서조차 나서서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져 성종은 일단 어우동을 체포합니다. 어우동은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계속되는 신문에 결국 자신이 관계를 맺은 남성들의 이름을 모조리 실토했고 성종은 전원 체포했습니다. 모든 남성들도 어우동과 모르는 사이라고 발뺌했으나 오로지 왕실 종친 방산수 이남만
대한 혐의를 인정하며 도리어 어우동을 변호하기까지 합니다. 찐사랑이네요. 그리고 어우동을 처벌을 두고 사형, 유배, 관노로 강등 등 다양한 의견들이 치열하게 오갔습니다. 보통 간통죄는 유배 보내거나 관노로 삼는 처벌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사형은 과하다는 주장도 있었고, 어우동의 경우 스케일이 워낙 남다르니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죠. 예전 어우동과 그녀의 첫 남편 이동과의 이혼 사건이 있었을 때 국왕 성종은 어우동의 편을 들어주었잖아요. 남편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순 없다고 말이죠. 그랬던 성종이 이번엔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다음 대사는 실제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풍속이 아름답지 못하여 여자들이 음란한 행동을 많이 자행하고 있다. 어우동이 음창하고 방종하기 이를 데 없는데도 죽이지 않는다면 뒷사람을 어떻게 징계하겠느냐. 성종의 결정은 사형. 그런데 간통죄로는 사형까지 갈 수가 없어서 성종은 어우동에게 간통죄가 아닌 유교의 윤리를 저버렸다는 강상죄를 물었습니다. 성리학 사회였던 조선에서 강상죄는 거의 반역죄와 다름없는 중죄였기 때문에 충분히 사형이 가능했고, 어우동은 여종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물론 어우동과 관계를 맺은 남성들도 모두 처벌을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었고, 어우동 사형 후 2년 정도가 되면 전원 처벌이 해제되고 재등용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양심상 관직 생활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국가적 혹은 법적 책임을 진 사람은 없었답니다. 후대에 어우동의 이름은 레전드로 남아 조선 후기와 구한 말, 연극과 소설이 크게 유행하는 시기 어우동의 에피소드는 2차 창작물들의 단골 소재로 쓰였죠. 어우동을 두고 정말 당대 조선 사회가 추구했던 유교적 질서를 뒤흔들어 놓았던 요녀 중에 요녀였다는 해석과 성에 대한 잣대가 남성 여성에게 서로 달랐던 시대에 마녀 사냥 당한 희생양이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저 어우동은 남자들한테 인기 많은 여자였고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였을 뿐인데 말이죠. 조선시대 말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우동에 대한 인식은 동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기록을 샅샅이 뒤져봐도 어우동이 본인의 행적에 대해 본인 입으로 변호한 대사들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어우동을 무작정 악녀로만 몰아가기엔 억울한 측면이 있죠. 어우동은 어을우동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그런데 성종은 왜 처음에 어우동 편을 들어주었다가 나중엔 엄격하게 사형을 결정했을까요? 그건 어우동 사건 2년 후 성종도 아내를 버려야만 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결국 조선 왕실과 조정에 끔찍한 피바람을 불게 하고 연산군의 폭정을 예고하는 사건이 되었고요. 그래서 어우동의 이야기를 하다보면 늘 성종과 그의 부인 패비 윤씨, 더 나아가 연산군까지 거론된답니다. 참고로 어우동은 처벌 논란이 일기 전 처벌 반대쪽에선 어우동의 시 창작 능력이 아깝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어우동은 시문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그녀의 시조 한 편을 소개해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구슬은 눈물처럼 흘러 밤을 밝히고 흰 구름은 높이 흐르니 달빛은 더욱 밝구나. 한 칸의 작은 방에는 님의 향기가 남아있어 꿈결 같은 그리운 마음을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겠구나.